네, 현직 교사들의 문항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.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교육부 출입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상미 기자, 이 23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정말 논란이 컸던 사안입니다. 이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이 똑같이 수능 시험에 나온 건데 당시에 이 수험생들 이의 신청이 쏟아졌는데도 심의조차 안 됐던 이유 밝혀졌습니까? 네, 당시 들어왔던 이의 신청의 60%는 이 해당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요. 이에 대해 평가원 담당자들은 아예 해당 안건이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모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수능 출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는 건데요. 이 이의심사는 내부 직원들이 담당하는 준비위원회를 거쳐 이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지 정하고 이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이 평가원 직원들은 일단 이 지문이 같아도 문제 유형이 다르면 기출로 보지 않는다는 이 기출문항 판정 기준을 강조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. 이 영어는 과목의 특성상 이 지문을 알고 있으면 문제 유형이 달라도 이 풀이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자문을 받은 셈입니다. 그리고 사전에 해당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실무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를 했습니다. 이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의고사였는데도 개인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어서 평가원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. 결국 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이 심사위원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종결 처리됐습니다. 네, 이번 감사에서는 또 이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 사이의 문항 거래의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고요. 네, 이번 감사에서는 이 현직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 사이의 문항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이 확인이 됐는데요. 마치 피라미드 조직처럼 움직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. 이 사교육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중간 관리 교사가 있고 그 아래에 다수의 교사들이 문항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. 이 중간 관리자 한 명이 수십 명의 교사를 관리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.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. 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는 2018년부터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해오다가 아예 자신의 부인과 함께 출판 업체를 차렸습니다. 그리고 이 EBS 교재를 함께 집필하면서 알게 된 교사들,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까지 섭외해서 총 35명의 팀을 꾸리게 됩니다. A 교사는 이들에게 이제 문항을 사들여서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리고 이들이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4년간 벌어들인 매출은 18억 9천만 원에 달했는데요. 이 중 12억 5천만 원은 문항을 만든 교사들에게 나눠주고 3억 원은 A 교사가 받아 챙겼습니다. 또 일부 교사들은 이 사교육 업체에 팔아넘긴 문항을 그대로 학교 시험에 출제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. 이 B 교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내신 예상 문제를 7천여 개를 만들어서 넘기고 그 대가로 8,3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사교육 업체에 넘긴 문항 가운데 8개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중간고사, 기말고사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요. 이번 감사에서는 이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이 사교육 업체에 팔아넘긴 문항을 그대로 혹은 변형해서 학교 시험에 출제한 교사들이 여럿 확인됐습니다. 네, 현직 교사가 문제를 학원에 팔아넘기고 이걸 또 그대로 학교 시험에도 출제하고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인데 여기에 더해서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취업을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를 한 정황도 파악이 됐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이후에도 3년간 학원을 열거나 학원에 취업하는 게 금지됩니다. 입학사정관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 2012년부터 생긴 조항인데요.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에서 현직 입학사정관이 입시업체에 취업을 해서 일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. 이 입학사정관은 현직으로 일하고 있던 2020년 8월
입시 컨설팅 전문 업체에 취업을 했는데요. 그동안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들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지도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감사원은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됐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. 이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.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앞으로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또 이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서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앞으로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네, 법령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다. 자, 교육부는 오늘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? 네, 교육부는 먼저 이 사교육업체와 문항거래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서는 소관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다고 발표했는데요. 이를 통해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1년에 2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이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합니다. 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 또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정부는 매년 3월 말 수능 관리 지침을 발표하는데 올해 발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일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달라지는 시스템은 올해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 네, EBS도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교재 집필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죠. 네, 먼저 준비 단계에서 이 집필진 구성 원칙을 강화하고 또 인력 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 이 특정 집필진의 연속 집필 횟수와 또 중복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요. 여기에 더해 시도교육청과 평가원에서 추천한 교사들로 집필진 풀을 확대하고 또 집필진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연수도 강화합니다. 또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행서약서를 새롭게 도입했는데요. 자기 표절을 하거나 문항 변형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집필 약정서에 추가하고 또 교재에 실리지 않은 문항이나 지문도 외부로 유출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 또 그리고 EBS 교재를 집필할 때 학교장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또 교재 집필 단계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현재 개발 중인 교재 PDF를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서 마음대로 가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보안 안내 문구를 각 페이지에 삽입해서 문항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. 네, 사교육 카르텔 문제는 앞으로 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공정한 입시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. 이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.